망쳐버린 일. 안톤 체호프. 1882년. 미치도록 울고 싶다. 차라리 통곡이라도 할 수 있다면 마음이라도 좀 편안할 텐데. 기막히게 멋진 저녁이었다. 나는 돈 후안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향수를 뿌리고 소콜로니케의 별장에서 지내고 있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콜로니케는 모스크바 근교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녀는 결혼 지참금으로 3만 루블이 준비된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교육도 어느 정도 받은 그녀는 작가인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소콜로니키에 도착한 나는 크고 곱게 뻗은 전나무 아래에 놓인 우리가 사랑을 나누던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서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당신은 정말로 잔인한 분이세요. 그녀가 말했다. 어쩜 이리 늦게 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모르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손에 키스한 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와 함께 벤치에 앉았다. 나는 너무나 흥분되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맥박이 세차게 되었다.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내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던 것이다. 지주나리가 되느냐 아니면 망쳐버리느냐,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저녁에 달려 있었다. 날씨가 기막히게 좋았지만 나는 날씨의 감흥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들렸던 꾀꼬리의 노랫소리가 오늘은 바로 내 머리 위에서 울리고 있었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다.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녀가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정말 멋진 밤입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그러니까 당신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하지 못했는데 허나 오늘은 꼭 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진 않겠습니다. 바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면서 꽃잎을 갈래갈래 뜯었다.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침묵하든 소심하게 굴든 빠른 건지 늦은 건지 모르겠지만 의지와 감정과 말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괜찮으시겠죠? 나는 다시 침묵했다. 적당한 말을 다시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서 말해요. 정말 우유부단하군요. 왜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녀의 눈이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듯 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어갔다. 어째서 제가 매일같이 이곳에 와서 당신 눈앞에 얼쩡거리는지 짐작하고 계시죠? 아마도 당신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명민한 통찰력으로 짐작하시건대 제 마음속에 심어진 감정을, 그 감정이란 건 그러니까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바리아는 고개를 더욱 떨어뜨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춤추듯 떨고 있었다. 바라바라 페트로브나. 예? 저는 그래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서술책을 모아서 그 속에 나오는 사랑, 맹세, 희생 등에 관한 모든 얘기를 읽고 그것을 지금 제 마음에 담아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바라바라 페트로브나. 바라바라 페트로브나, 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혹시 거절하시는 건가요? 바리아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아, 이런 제길. 나는 잠깐 생각했다. 미소를 먹으면 그녀는 입술을 살며시 움직여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거절하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고 미친 듯이 다른 손도 잡았다. 얼마나 멋진 여자인가. 내가 손을 잡고 있는 동안 그녀는 머리를 내 가슴에 살며시 기대었고 나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드러운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그녀의 머리에 키스하자 심장은 마치 사모바르가 끓고 있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바리아가 얼굴을 들자 내가 할 일이라곤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리아가 결정적으로 내 손 안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3만 루블의 지참금 양도서가 서명이 되어 내게 들어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멋진 아내와 멋진 돈과 멋진 출세길이 거의 보장되리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만 혀를 잘못 놀리고 말았다. 나는 약혼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뽐내고 싶었고 그 원칙들로 우쭐대고 싶었고 그만해지고 싶어졌다. 정말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었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첫 번째 키스 후 나는 입을 열었다. 제 아내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앞서 엄청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신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당신은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바랴가 말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돈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의 가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품을 써서 받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몇천 루블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가난에 익숙합니다. 제게 가난은 별것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점심을 안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차를 타지 않고는 두 걸음도 가지 못하고 매일 새로운 옷을 입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궁핍함이라는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최신 유행의 꽃이 아니라면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위해 세속적인 행복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게 돈이 있어요. 지참금이 있다고요. 별 쓸데없습니다. 1000루블 아니 10,000루블로 몇 년은 그럭저럭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가난, 눈물, 사랑하는 그대여 내 경험을 믿으세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가난과 싸우려면 강한 의지와 때로는 비인간적인 성격도 필요합니다. 대체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찌끄리고 있지? 나는 잠시 생각을 한 후 계속 말을 이어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싸울 힘이 있다면 저를 따라오시고 그럴 힘이 없다면 저를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제가 당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가 작품을 써서 매월 받는 100루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늦기 전에 다시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뻘떡 일어났다. 잘 생각하세요. 돈과 힘이 없으면 눈물과 비난이 생기고 빨리 늙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낯선 삶을 저와 함께 살 만큼 충분한 힘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제게는 지참금이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2만, 3만 루블? 하하, 한 100만 루블이라도 됩니까? 그걸 떠나서 제가 당신이 가져온 돈을 가로챌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벤치 주위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바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의기양양해졌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함께 부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없이 부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러실 힘이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당신은 힘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했다.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얘기에 열중하게 되었다. 나는 말을 하면서 내가 분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의 반쪽은 내가 말하는 것에 열중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반쪽은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조금만 기다려 여보. 당신의 3만 루블로 우리 정말 멋지게 살아보자고. 오랫동안 먹고 살게도 충분할 거야. 바랴는 내 얘기를 듣고 또 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내가 전율을 느끼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과 볼에는 눈물이 반짝거렸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저는 나약한 여자예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짝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일을 한 것이다. 나는 항상 울고 있는 여자를 보면 당황하는데 지금은 오죽하겠는가.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울음을 억누르고 눈물을 닦았다. 당신이 오라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만일 당신에게 시집 간다면 그건 당신을 속이는 일이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부자이고 나약한 여자예요. 항상 마차를 타고 다니고 도요새 요리를 먹으며 값비싼 파이를 먹어요. 점심으로 수프나 양배추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이런저런 늘 야단치시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걸어다니는 것도 싫어요. 피곤해지거든요. 그리고 옷도 모두 당신이 해주셔야 하는데 안 되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그녀는 비극배우 같은 괴로움에 휩싸인 손짓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 저는 당신에게 부족한 여자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몸을 돌려 자기 집으로 향했다. 그러면 나는 바보처럼 서서 머리가 텅 빈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발밑의 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혀가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지를 알아채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녀를 향해 돌아와 주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나는 집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철로 마차 정거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부에게 줄 돈도 사실은 한 푼도 없었다. 걸어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사흘 후 나는 소코르니키에 갔다. 바랴가 어딘가 아프고 아버지와 함께 베테르부르크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금 나는 침대에 누워 베개를 물어뜯고 뒤통수를 찢고 있다.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 독자여,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쏟아낸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있을까?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어떻게 편지를 쓰면 좋겠는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일을 망쳐버렸다. 정말 바보같이 망쳐버렸다.